네, 11월 6일 264기 토요트랙 때 있었던 경세 44팀의 주요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세 44팀은 경남 통영에 있는 딸린 섬이죠. 통영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욕지도 답사를 갔었더랬습니다. 답사 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메스밴드 3.0 GPS 개수 조정 관련해서 현장을 갔었더랬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면서 다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구글 어스에 띄워놓은 현장 화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키울까요? 네, 뭐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죠? 예, 이 영상을 조금 옮겨버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들 동선이고요. 욕지도는 여러분 아시죠? 전체 지도상의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예, 계략적으로 이 지금 욕지도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지금 여기 서울이죠. 이 서울에서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첫 배가 6시 15분 저희들이 예매한 게 경남해운이었는데요. 삼덕항 통영에 가면 3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욕지도로 들어가는 항구가 통영항 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삼덕항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간 그 다음에가 중화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중화항이 있습니다. 시간은 비슷한데 통영항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 1시간 한 20분. 삼덕항에서 들어가면 50분에서 1시간. 이거는 이제 배편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중화항에서 한 50분. 중화항이 가장 빠르기는 빠릅니다. 근데 중화항에서는 배가 많이 뜨지 않고요. 삼덕항이 가장 많이 배편이 있습니다. 일단 새벽 1시에 출발해서 현장 6시 15분 저희들 예매 배라서 현장에 도착하기는 5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조금 대기하는 시간 등등 있었죠. 간단하게 뭐 요기도 좀 하고 식사는 들어가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썩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여기가 뭐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데 썩 그렇게 마땅치 않았고 저희들은 일단 식사하고 나면 이동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느껴졌어요. 숨이 차죠. 일단 배가 부르게 되면. 네,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꼭두새벽부터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무거워지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뭐 최소한의 행동식으로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고 움직였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매한 그 배편이 경남해운이었는데요. 경남해운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삼덕항에 들어가게 되면 본항이 있고 약간 옆에 빗겨난 쪽이 있어요. 본 항구의 쪽에는 주차 공간은 마땅치가 않고요. 주차 공간은 알아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빈 공터들이 많아서 주차는 뭐 큰 문제 없이 했고요. 별도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제공하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고 그렇습니다. 그 도선용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 차를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욕지도 들어가는 배는 전부 다 차량을 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 운반비가 8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이 섬 일주도로를 따라서 전체 다 한 바퀴 도는 거를 일주도 하면서 답사를 하는 걸 목표로 갔었는데 그래서 차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주는 못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욕지도 자체가 전체가 21km라 그럽니다. 이 전체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크게 도는 도로가 다 닦여 있습니다. 전체 21km라 그러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드라이브 코스라 그러는데 쭉 둘러보면서 주요 포인트들, 지점들의 현장 답사도 겸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일치기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6시 15분 배로 들어가서 4시 10분 배로 나왔는데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해운은 다소 좀 불편함이 있다. 네, 배도 그렇고 배 규모도 조금 작습니다. 작고 거기 삼덕항에 보면 영동해운이라고 있는데 영동해운은 배도 조금 더 좋고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항구 이용에서도 불편이 없고요. 바로 타고 옆으로 비껴가지도 않고 경남해운은 옆으로 비껴가야 됩니다. 매표하는 곳도 조금은 어수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지도에 도착했을 때 내리는 항은 같습니다. 두 선사가 같은데 탈 때는 역시 경남해운은 딴 곳으로 반대편 쪽으로 제법 많이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타야 되는 그래서 내린 곳에서 바로 타게 되면 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배를 놓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 답사를 할 때는 늘 언제나 돌아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해 두고 움직여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보통은 내린 곳에서 타고 이렇게 하는 그 경향성이 있어서 자칫하면 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행기와 달라서 배는 티켓팅 했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덕항하고 욕지도를 오가는 배는 예매는 되는데 현장에서 발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권을 제 시간에 하기에는 영동해운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거 내리는 곳에서 타고 이동 거리가 없고 경남해운이 좀 불편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사정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계획에서 해안을 완전히 일주하는 거 차만 가지고 들어갔지 사실 차를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 그냥 배에 싣고 내리고 다시 싣고 오는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약과봉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요. 약과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종주 코스요. 여기 일출봉 쪽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 천왕봉으로 갔다가 약과봉 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종주 코스인데요. 이 약과봉 쪽을 가지 못했다는 거. 예, 가지 못한 사정은 여기 비렁길 쪽에 통제 구간이 자꾸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 통제 구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펜션들이 들어서면서 조금 그게 사유지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통제 구간을 설정해서 자꾸 우회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초대로 계획대로 못했다는 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천왕봉이요. 이 천왕봉을 오르는 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오르는 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걸어서 올라가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비렁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렁길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이 길로 올라가 가지고 이 천왕봉으로 갔다가 여기가 대기봉이고요. 모노레일 내리는 쪽, 상부 위쪽에 내리는 쪽, 모노레일 타는 쪽은 이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에서 여기가 타는 쪽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여기에 내리는 쪽인데 예, 이쪽 애초의 계획은 이쪽으로 가서 이 비렁길 끝부분에서 이동해 가지고 이 천왕봉 등산로를 타고 여기가 대기봉인데요. 모노레일 내리는 쪽이 이 대기봉을 지나서 천왕봉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태고암 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태고암입니다. 태고암 쪽을 갔다가 백해서 대기봉에서 하산하는 쪽으로 타고 내려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애초의 계획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태고함에서 여기 마을길로 접하는 쪽이거든요. 예, 약과봉 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온 다음에 차량으로 전체를 한번 일주를 하고 빠져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이 비렁길 쪽에서 복병을 만나는 바람에 예, 출입 통제 등의 여러 복병을 만나면서 우회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리는 바람에 애초에 이 등산길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점심 먹는다는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리고요. 점심도 못 먹었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상 어렵겠다 생각해서 약간 오르는 길이 아무래도 시간을 더 많이 먹으니까요. 일단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타고 내려올 때 이 마을길 쪽으로 여차하면 마을길로 빠져서 이동하자. 그리고 일주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기 하산길 또한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과봉으로 갔더라면 저희들이 배도 놓치고 아무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지 못하는 단지 종주만 했다라는 것만 될 뻔했습니다. 이번엔 일정이요.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늘 다니니까 꾸준히 소위 산행하듯이 꾸준히 이렇게 걸으면 이 종주 코스를 따라서 대여섯 시간 걸려요. 한 6시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꾸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새벽 1시에 출발해서 가게 되면 또 일행이 있게 되면 전체 컨디션이 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등등 그게 있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 만에는 5시간은 조금 평소에도 조금 잘 가는 사람들 중심이고요. 소위 선수들 중심이고 5시간 만에는 이 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갔는데 주말에는 모노레일을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도 한 3, 40분 대기하고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 이동해가지고 등산로를 타면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한 2, 30분이 더 소요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탔는데요. 이 등산로로 갔다고 보면 30분이 더 걸려야 되니까 더 많이 걸리겠죠. 예. 익숙한 길,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꾸준히 간다라고 보면 잘 가는 사람들, 선수 기준으로는 일출봉에서부터 그 야포죠, 야포. 야포 마을, 여기 야포 마을에서부터 일출봉 오르는 길이 조금 있습니다. 어디나 산을 올라설 때까지는 오르막을 타야 되니까요. 야트막합니다만 해발 190입니다만 그래도 제법 숨이 차요. 예, 이 야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과봉 마지막까지 내려오려면 제법 잘 가는 선수 중심으로 5시간. 그렇지 않고 좀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체력, 컨디션이 괜찮은 사람 기준으로 한 6시간. 그렇지 않으면 7, 8시간 걸린다고 잡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아마 토요트랙에 참여하시는 일반 회원들 기준으로 하면 8시간, 7시간 반 내외를 잡아야 이게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가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 비런길 코스에서 펜션들 여러 공사들이 있고 등등 뭐 태풍 이야기도 합디다만 뭐 표지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요인들로 출입 통제 구간이 한 두세 군데 있으면서 우회하고 다시 길을 확인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 버렸습니다. 풍광은 여기 이 비런길이라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데요. 여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펜션 공사가 되면서 데크 길이 출입 통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비런길을 혼곡까지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펜션 뒤로 돌아서 오솔길로 또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행정기관하고 사유지 소유자 간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상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주 코스가 여러분들 블로그나 기타 등등 사전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약 한 12.5km로 나와 있는데 막상 걸으시면 더 됩니다. 저희들 물론 여기 지금 비런길 통제 구간에서 조금씩 우회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천왕봉 오를 때 등산로를 타지 않고 아낀 거리 이런 거 감안하면 뭐 그만 상쇄해버린다고 보면 야포에서부터 저희들이 산길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갤럭시라고 해야 되겠죠. 갤럭시 기어형으로 체크된 걸로 하게 되면 12km였습니다. 중간에 약과봉을 가지 않고 태고암에서 대기봉 태고암으로 해가지고 마을길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네, 이 항구로 왔는데 이 거리만 약 12km 정도. 네, 그래서 이 종주가 12.5km, 약과봉 지나서 여기까지 12.5km라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쭉 잘 닦여진 길 따라서 종주했을 때 그것도 12km 넘을 거예요. 예, 그 기록도 정확지 않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간 내에 짧은 코스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마을 뒷길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지 천왕봉을 1시간 만에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전혀 잘못된 기록입니다. 어디에서 갔든
글쎄요, 이 뒷동네, 이 뒤쪽을 저들이 일주해서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뒷동네 쪽에서 이 길로 올라가면 1시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근데 저희들이 답사한 이 섬 앞부분, 항구가 있는 섬 앞부분에서는 1시간 만에 천왕봉을 갔다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등산로 입구에 있다가 바로 올라가면 1시간 만에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갔다 왕복할 수는 없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조금 있었고요. 지금 비렁길, 욕지도 비렁길만 여러분들이 가시겠다면 비렁길은 약 한 1.5km 거리가 돼요. 예, 관청마을에서부터 혼곡마을까지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여객터미널입니다. 이 여객터미널에서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 하면 이쪽 이동하셔서 이 중간쯤에 가면 여기가 이제 욕지도가 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토산품으로는 고구마가 아주 맛있습니다. 고구마로 만든 고르케, 토스트 이런 거 이제 빵 같은 거 이제 만들어 팔거든요. 예. 여기 지금 그 중간쯤에 휴게소 형태가 있어요.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비렁길을 제대로 못 봅니다. 비렁길을 보려면 이 끝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이 관청마을이라는 쪽에 야포 가기 전인데요. 글쎄요, 이까지 가려면 차량 없이 도보로 이동한다? 항구에서 관청마을까지 가는 게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1km라 하는데 1km 더 될 거예요, 여러분. 1km 훨씬 더 됩니다. 여기 지금 일주 버스가 있어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일주 버스를 타고 한참 가셔야 됩니다. 한참 가셔서 올라타면 여기서 이게 이제 비렁길이거든요. 이쪽 풍경이 아주 좋고, 예, 이 한참 숲길을 따라서 여기 도는 데까지가 여기가 절경이고요. 정작 이쪽 부위, 이쪽 해안가로 혼곡마을 쪽으로 접어드는 혼곡은 여기고요. 이쪽의 해안길은 뭐 그만했습니다. 여느 해안처럼 그만했고 아마도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남겨놓은 1km 정도의 터미널에서 가면 비렁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길인 것 같은데요. 그 고구마 빵 사 먹고 하는 그쪽 길인 것 같은데 거기는 제대로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혼곡 쪽을 갔다가 와서 다시 이쪽 관청마을 쪽 해안가로 간다는 건지 조금 길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GPS 측정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GPS 측정이 서울 쪽에서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오늘 그 네이버 지도는 따로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통영까지 일단 서울에서 저희들이 자곡동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곡동에서 용인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바로 접어들거든요. 자곡동에서 나가면 세곡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안기부 가기 전에 국정원 가기 전에 고속도로를 타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산 쪽으로 빠져나가서 경부를 타고 대전 쪽으로 가서 대전에서부터 대전 통영 가는 고속도로를 그대로 쭉 내쳐 달리면 통영항까지 바로 쭉 들어가는데요. 그게 대략 저희들이 달려보니까 글쎄요,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6시 배가 첫 배였고 나오는 배가 4시고 조금씩 다릅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배는 4시 10분 배였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죠. 나오자마자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저희들 이동식 그러니까 빵 사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가져간 이제 이동식 건빵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소위 때웠는데 이제 겨우 이제 항구에 와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니까 이 길을 비렁길에서 문제 내림길에서 마을길에서 몇 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게 길이 어느 쪽으로 가도 항구로 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 둘러가는 길이 있고 마을길 이게 질러가는 것 같지만 또 이 안에서 복잡하게 이렇게 타는 길이 있어서 마을길을 깔끔하게 찾아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등등 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니까
3시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식사라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을 들어가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희한하게 하더만요. 많은 팀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온 팀부터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 일행이 적으니까 이게 자꾸 순서에 밀리는 거예요. 음식을 식당에 들어가서 시킨 순서대로 딱딱딱 내주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밥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 8명 들어오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6명 들어오고 이렇게 더 많은 숫자 들어온 데에 늦게 들어온 사람 음식을 더 먼저 준비해가 내줘 버리니까 저희들은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시간이 거의 다 돼갈 때 이제 음식이 나오길래 포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주문한 거 취소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서 나왔는데 항구에 나오니까 4시 10분 배를 타고 항구에 나오니까 5시 10분이죠.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음식을 항구에 나와서 포장해 나온 걸 먹고 서울로 가게 되면 1시간을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 도착하면 자칫하면 12시가 넘어버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죠. 새벽 1시에 출발했는데 또 밤 12시가 또 넘어버리면 이게 피로도라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피로도가 더 적은데 이게 야간 시간대 몸이 쉬어야 된다라고 지가 늘 몸이 지 스스로가 늘 훈련되어 있던 그 시간대에 안 쉬어주면 피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서울로 들어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루 종일 밥 같은 밥을 못 먹고 쫄쫄 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서울 도착하니까 그것도 이제 청주부터 또 길이 막혔어요. 왜 그랬냐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서 난리가 났더만요. 마지막 단풍 구경을 한다고 또 그날따라 이번 주 토요일 따라 전국에 길이 그렇게 막혔다면서요. 저희들은 보통은 저희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길이 막히지 않는데 청주 근방에서부터 길이 막혀가지고 서울 들어오는 데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예상 시간 내비게이션에 뜨잖아요. 그 예상 시간이 달리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가지고 청주에서부터 서울 들어오는데 특히 천안에서 서울 들어오는데 뭐 평소 같으면 뭐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저희들 다니는 스타일로 하면 무려 뭐 2시간 정도를 잡아먹어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 10시 한 반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사는 못하고 쫄쫄 굶고 뭐 완전히 굶지는 않았죠. 행동식 건빵, 뭐 빵 이런 정도. 네. 그러고 이제 포장해온 음식은 우리 진행팀이 갖고 가라고 뭐 저보고 갖고 가라 그러는데 갖고 가라 그러고 헤어지는 네,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좀 넋두리 삼아 이야기는 그렇고요. 안에 보겠습니다. 이 약과봉 쪽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뭐 1박 2일로 있는 분들은 보통은 이 스케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은 가시자마자 이 모노레일 타시더라고요. 모노레일 타시고 내려오시면 글쎄요. 관광버스가 바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일주버스를 타더라도 이미 오전은 훌딱 지나가요. 첫 배를 탔다 하더라도 오전은 훌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뭐 이 해안가 정도가 아닐까? 비런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일 같으면. 그러다 보니까 1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이나 오지에서 1박이라는 거는 그냥 잠을 자는 거지 이 여느 관광지나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숙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하룻밤 1박 하는데 20만 원씩 예를 들면 뭐 이러니까요. 비쌉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희소성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섬에서는 숙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게 봅니다. 뭐 20만 원도 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아끼기 위해서는 동선을 잘 짜셔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처럼 너무 이렇게 답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는데 현지 사정을 좀 모르고 짠 거죠. 현지 사정이 여기 비름길에서 통제 구간만 없고 했다면 글쎄요. 뭐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약과봉으로 내려오고 일주까지 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비름길에서 너무 소비를 해버리는 바람에 모노레일로 접어들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산길을 중간 하산길로 잡으면서 여기서 또 마을길에서 또 한번 꼬여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많이 틀어진 거죠. 심지어 이 중간으로 빠져나올 때 이 태고함 지날 때부터는 무슨 판단을 했냐 하면 마을길에서 꼬이기 전까지는 지금이라도 내려가면 이 약과봉을 포기한 대신에 가지고 온 차를 가지고 이 섬을 소위 한 바퀴 일주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막 거칠게라도 눈대중으로라도 요목요목 체크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으로 빠져내려간 의미조차 없어져 버렸죠. 반면에 막상 내려가 보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게 약과봉을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다. 배도 놓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산길 중간에서 참 난감하게 될 뻔했다라는 또 다른 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자, 그 염두에 두시고 전체 길만 한번 보시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간 길만요. 이게 이제 항구에서 도착한 길입니다. 지금 파란색 길이 나고 있죠. 도착해서 여기를 갔다가 다시 또 야포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야포길입니다. 여기가 야포라는 동네예요. 네. 여기서부터 종주 코스의 시작점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쪽으로 갈 때는 그렇고요. 반대쪽으로 오실 때는 약과봉 쪽 이쪽 마을에서 출발입니다. 네, 반대쪽. 근데 차량 이동이 이 섬에서 여러분들 그 자차로 이동하지 않으시면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요. 야포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걸어서 가는 건 어렵고요. 네. 여기가 이제 논골이라는 데인데요. 논골까지 가는 것도 야포까지 가는 것도 다 어렵고요. 일주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일주 버스는 어떻게 도냐 하면 야포 쪽을 먼저 돕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 논골로 가요. 그래서 이 항구에서 타면 논골로 가는 게 아니고 야포 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야포에서 내리지 않고 논골에서 출발하겠다. 논골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과봉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천왕봉 대기봉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사도 면에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이쪽에서 가게 되면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이 천왕봉을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약과봉 다시 한번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등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난이도 면에서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않을까. 오히려 예비로 조금 이렇게 몸을 푼다는 차원에서는 일출봉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야포 쪽의 일주도로는 지금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이유인지 간에 공사 중이고요. 통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로는 야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GPS에 저기 산길샘에 잡혀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가져간 차량으로 먼저 야포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쪽은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이쪽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기 비렁길 입구 쪽하고 그러고 차를 세워두고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일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출발해 올라가지만 야포에서 출발해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길은 중간에서 점심 먹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논골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여기 가져가서 놓고 출발해버리면 차가지로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욕지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버스밖에 없어요. 택시가 없습니다. 다른 섬하고 달라서. 그래서 다시 차를 항구 쪽에 대놓고 일주 버스를 타고 야포로 다시 가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요 산길샘은 일주도로 일주 버스를 타고 차량을 두고 이동할 때부터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야포로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비렁길입니다. 이쪽이 비렁길입니다. 사이길을 모두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데크길 내려가서 여기인데 이쪽도 가게 되면 여기 통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펜션 공사가 문제예요. 이게 통제 구간입니다. 다시 백에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 길이 잡혀 있죠. 저희들 그래도 답사를 나름대로 통제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겁니다. 여기 또 통제 구간입니다. 예, 군데군데 통제 구간입니다. 그게 이유는 펜션 공사 때문입니다. 예, 펜션 공사를 하면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전 설치해 놓은 데크 자체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전부 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이 비렁길 코스라고 알려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통영 욕지도인데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금오도가 있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이 풍광이 아주 빼어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금오도 비렁길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비렁길이라는 게 절벽길이라는 뜻이니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어쨌든 이번 답사는 GPS, 메스밴드 GPS 개수 조정 차원에서는 뭐 잘 됐고요. 근데 현지 답사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종주 코스를 완전히 답사하지 못했고, 여러 면에서요. 진행팀을 위한 배려도 못했고, 식사를 쫄쫄 굶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주도로를 완전히 섬을 답사한다는 것도 못했고요. 조금 반쪽이 돼버렸죠. 답사 차원에서는 반쪽이고 GPS 측정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렸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천왕봉 쪽에 3함대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는 우리가 함대가 1함대 동해 쪽에 있고 2함대 평택 쪽에 있죠. 동해 서해. 남해 쪽에는 함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죠? 진해 해군 기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군이 편성되어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3함대가 조금 더 이렇게 진용을 갖추면서 천왕봉 정상에는 막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군데군데 군사기지가 있고요. 저번 울릉도처럼 군데군데 군사기지가 있고 천왕봉 정상은 완전히 군 부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군 부대가 들어서 있어서 그 아래쪽 천왕봉 아래쪽까지만 돼 있고 그 위쪽은 사진도 촬영하지 말아라고 안내판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참조하시고 천왕봉 정상은 못 간다. 정상 아래쪽까지만 간다. 그 입구에 바위 틈새에 출입 금지의 철문을 완전히 철책을 해 달아놨습니다. 안내판도 있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즐기시는 분들은 이 반대편 쪽 해수욕장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일주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여기가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먹을 것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먹을 것 많고 맛집 많다는 곳에 가서 저희들은 배를 굶고 오는 이번 진행팀에는 조금 제가 미안한 그런 어떤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진행팀도 같이 갔으니까 현장 사정을 봐서 뭐 더 잘 아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좀 그런 미안함이 있죠. 먼 길 꼭두새벽부터 출발해서 갔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적절한 기회 때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짜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더러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GPS 차원에서는 메스밴드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미 목적을 달성했는데 주요 포인트에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트랙 답사 차원에서는 한 번 더 답사하고 가는 게 단체 인솔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욕지도가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계획은 또 잡혀 있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일정은 원래 계획은 금오도 쪽을 가나라고 했는데 금오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웬만한 GPS는 다 메스밴드 관련은 정돈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락이 완전히 됐습니다. 일부 이제 누락된 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진도 쪽이 남아 있는데 진도 쪽은 나중에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를 전국의 주요 포인트를 얼개망을 메스밴드 차원에서 전통 사찰 여러분 아시죠? 사찰. 이 사찰이 요즘 이제 인구 마을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예전 같으면 사찰이 있는 데는 어쨌든 마을이 있으니까 이제 산 중심이 산이죠. 전국의 주요 300대 산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 지역이죠. 섬이라든지 독도, 예를 들면 제주도, 마라도 뭐 이런 어떤 주요 포인트 중심의 GPS 얼개망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정밀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통 사찰을 포인트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는 작업을 이제 후속 작업을 계속해가는 그거는 이제 메스밴드 3.0을 본다기보다는 메스밴드 3.0 이후 그러니까 뭐 4.0이 되든 그게 뭐 메스밴드 10 버전이 되든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버전업이 되어 갈 거니까요. 이제 그런 데에 따르는 보다 정밀한 GPS 조정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환해 가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 그래도 남아 있는 쪽 진도 쪽하고 일단 금오도 쪽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보완해 가면서 할 생각으로 네, 다른 쪽을 이제 잡았었는데 뭐 실무진 사정이 있어서 일단 센터부터 그러니까 남한을 기준으로 하게 했을 때 대략 한 중앙 지점부터 영동, 옥천 예를 들면 뭐 그 지점 충주 뭐 이 권에서부터 먼저 찍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숨 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차원에서 예,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다음 네, 지난 264기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진행하고 나서 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